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비록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늘 밤 10시에 시작되는 축구 경기부터 내일 시장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승리의 함성을 안겨드릴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방송도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축구에 이어서 내일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전략 얻어 가시려면요. 오늘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반드시 시청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각 조별로 포진된 후보생들 어떤 선수가 최종적으로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과연 오늘의 명장 이용준 감독님께서 와일드카드로는 어떤 선수를 기용해 주실지 그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내일장 전략 꼼꼼하게 승리의 전략으로 다져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고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까지 열려있는 부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각 조별로 포진된 선수들의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시고 또 최종적으로 어떤 선수가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오늘 방송 2배로, 3배로 월드컵 응원전에 예열하는 의미로 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좋아요와 구독까지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자,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명장 이용준 감독님으로 자리하셨습니다. 옆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종목과 선수를 가장 잘 보는 감독, 월화수 8시의 감독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감독으로서 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실 이용준 감독님의 활약이 자, 오늘 방송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용준 감독님의 활약을 내일장에서도 실제로 체감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냐면요. 지금 화면 왼편에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입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QR코드 위에 휴대폰을 갖다 대기만 하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안내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이용준 감독님의 명 전략 얻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꼭 승리의 한바구음 지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일단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좀 복귀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서 또 대비를 하려면 오늘 시장에 다시 한번 복귀를 하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을 일단 좀 하락이 크게 나왔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가 넘게 빠지면 하락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은 우리가 배트맨 끝나고 바로 이제 한국 가나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좋은 종목하고 좋은 내용 안내해 드릴 테니까 유튜브 계신 분들도 잘 시청하셔가지고요.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락 나왔습니다. 하락 나왔던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시장에 2,450개 종목 중에 1,960개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상승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OTT나 이쪽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종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감 시황을 봤더니 이게 핵심이 지금 하락이 나온 핵심이 중국 코로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중국 코로나 우려 때문에 그동안 갇혀졌던 민심들이 폭발하면서 여기저기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우려에 코스닥이 2%,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했고요. 2,400선은 후퇴됐다가 다시 2,408로 마감됐기 때문에 흐름이 내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도 약세 흐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강한 종목은 있었는데요. 우선 오늘 한 종목 상한가 나왔는데 경동인베스트입니다. 요새 가장 큰 트렌드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리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네옴시티인데 리튬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지질연과 공동 협력 개발 부각인데 리튬 광산 탐사 개발 협력 파트너 선정에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 나올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낙 고점에서 상한가이기 때문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캐스팅할 선수들 잘 캐스팅하고요. 특히 와일드카드 종목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왔으니까 유튜브나 방송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축구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감독님께서 내일 시장 승리를 위한 오늘 시장 분석까지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안착한 종목까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경동 인베스트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자, 이 부분, 이 이슈 체크하시면서 내일장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준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선수들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감독님의 와일드카드 선수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11월 15일 공개해 주셨죠. EDGC 8.56% 상승폭 현재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6일이었죠. 현대로템 이용준 감독님께서 지난주 수요일까지 방송을 하신 이후에 또 한 번 추가 상승이 나와줘서 9.71%, 10%에 육박하는 상승폭 만들어내줬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종목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1월 21일 공개해 주셨죠. 레몽레인 현재까지 수익률 43.21%로 상한가 한 번 이상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22일이었죠. IMBC 3.49%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11월 23일이었습니다. S&T 에너지도 방송 이후에 또 추가 상승을 해줘서 2.06% 상승폭 만들어내줬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감독님의 와일드카드 선수들의 성적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왔는데 자, 그중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놀랐던 건 아무래도 레몽레인의 급등이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이후에 이용준 감독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서 레몽레인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은 레몽레인이 제가 와일드카드 드리고요. 그 다음날, 다다음날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사실은 제가 오후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걸 보고 오늘 방송을 나가야 되는데 방송 일정이 없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PD님한테 연락을 드렸지만 PD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레몽레인 상한가 들어간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0.8%의 시청률이 돌파되는 시점 또는 OTT나 넷플릭스에 부각되는 시점이 레몽레인 급등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일정보다 훨씬 더 빨리 상한가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 토, 일 이전에 한 번 또 오늘 한 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OTT 쪽에 세계 1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오후에 갑자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43%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레몽레인 보신 분들 정말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쁘고 여러분께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을 드려서 너무 즐겁습니다. 레몽레인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늘 봤더니 재벌집 막내 아들 시청률이 벌써 또 15%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청률이 후반에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거고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방에 꾸준히 안내하고 있으니까 레몽레인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2주차 금토일 방송에서 15%가 넘었기 때문에 TVN에서 했던 송중기가 최근에 했던 빈센조 최고 시청률이 15%였거든요. 그걸 넘게 되면 더 기사화되고 부각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잣집 막내 아들은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은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몽레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고점 대비 43%입니다. 오늘 밀렸긴 했지만 아직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잘하는 걸 봤더니 와일드카드 종목 정말 잘 맞추는데 노란톡방에서도 인정하는 게 시나리오 일정대로 굉장히 제가 잘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감각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팩트를 봤을 때 유튜브나 노란톡방이나 TV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 매매, 여러분들이 스캘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스캘핑에 능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사서 기다리면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를 나오는 레몽레인 같은 종목들 방송에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는 2,500개 종목 중에 제가 레몽레인, 또 IMBC, 최근에 S&T 에너지까지 또 현대로템까지 와이드로
소개해드리고 꾸준히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는데 레몽레인처럼 항상 급등이 나온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오지만 레몽레인 같은 경우도 한 달에 두세 건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최신 뉴스 그리고 레몽레인의 재료 그리고 주식시간에 접해야 될 방향성 이런 것들을 설정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오늘 들어오시고요. 오늘 많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끝나고 축구 보시면 되는데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축구 이벤트도 하나 걸어놓을 테니까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주식 흐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봉레인 고점 대비 43%가량의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명장 이용준 감독님의 전략 구사에 있어서 가장 특장점 바로 시나리오 매매입니다. 낮은 가격에 미리 사서 이렇게 높은 상승폭으로 승리하는 전략으로 마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휴대폰 옆에 갖고 계시다면 이어지는 화면 따라해 보시면서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축구 승리의 길은 파울로 벤투 감독과 함께 그리고 투자의 길은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전 선수들, 출전할 선수들 정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이용준 감독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수 선발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의 선수는 아무래도 체력도 좋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포텐셜이 있는 호재가 남아있는 선수를 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체력도 좋고 물론 체력이 좋다라는 것은 지수가 빠져도 힘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만큼 체력도 좋고 호재도 있는 선수들 위주로 주전 명단 꾸려보겠다라고 기준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 명단 꾸려보도록 할 텐데요. C조 후보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C조 명단입니다. C조에는 라인테크 선수, 그리고 SK바이오팜 선수, 포바이포 선수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자, 각각의 선수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라인테크 선수입니다. 1.56% 상승이 나와줬고 3,26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2차 전지 제조 장비, 반도체, LCD 관련 장치 만들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SK바이오팜 선수입니다. 0.14% 오늘 평균적인 컨디션 보여줬고요. 72,20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의학, 약학, 연구, 개발입니다. 계속해서 포바이포 선수도 보시죠. 포바이포 선수는 3.7% 상승하는 컨디션 보여줬고요. 12,600원에 오늘장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비주얼 테크 솔루션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C조 선수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용준 감독님, 오늘 C조 선수들 보고는 네. 어떤 선수가 좀 주전에 오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이나요? 요새 트렌드도 타고 있고 체력도 좋은 포바이포 선수를 출전시키겠습니다. 네, 포바이포 선수, 이 선수 화제의 드라마 이 재벌집 막내 아들과 네. 굉장히 관련이 있죠. 맞습니다. 요새 이제 지난주부터 트렌드가 재벌집 막내 아들과 엮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는데 나만 안 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거든요. 주식은 어차피 심리와 광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수급이 모여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의 조금이라도 수혜가 있거나 관련이 있으면 그 선수를 출전시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인데요. 포바이포 자체는 원래 영상 컨텐츠 화질 개선 솔루션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과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재벌집 막내 아들보다 그 전에 있었던 중국 내 우리나라 영화 OTT 확대가 기대감이 되고 6년 만에 우리나라 영화가 중국 OTT에서 이제 볼 수 있다. 이게 이슈가 되는데 우선 포바이포 같은 경우 지난해 연매출 40조에 달하는 중국의 거대 기업이죠. 순학 차이나와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중국 OTT가 공략되면 더 가까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x4. OTT 하면 사실 모든 한국 내 영화를 말하면 되는데 지금 트렌드 드라마는 재벌집 막내 아들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기사에도 이렇게 쓸 수 있죠. OTT에 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1위 했던 OTT 시장이 중국에 열렸다 이렇게 쓰면 훨씬 더 화제성이 있고요. 4x4도 그런 기사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 4x4 오늘 사실 상승이 나와가지고 3.7%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4x4 앞으로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정배열이고 우상향하는 차트 좋지만 이렇게 하락을 해서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차트 사실 안정적으로 좋거든요. 근데 모든 전제는 제로입니다. 제로가 걸렸을 때 좋다는 거지 제로가 없을 때 바닥에서 있는 종목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4x4 선수는 제로가 지금 OTT도 걸려 있고요. OTT 하면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오늘 수급이 한번 들어왔고요. 분봉상 흐름을 보면 분봉도 장 초반에 이렇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 나와가지고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끝났기 때문에 저는 4x4 선수 내일 주식시장에서 한 골 정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체력도 좋고 왜냐하면 체력이 좋다는 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릴 만한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레몽레인을 지난주 월요일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요. 그 시작으로 중국 OTT의 한국 영화 상영되는 상황 아래 관련 수혜주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4x4가 될 것이다. 내일 한 골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 시동을 걸고 있죠. 자, 이렇게 중국 판로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한 4x4에도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주 방송부터 쭉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이용준 감독님께서 계속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 강조해 오셨다라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드라마와 또 지금 OTT까지 함께 시너지를 받아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도 있고 또 체력까지도 받쳐주고 있는 4x4 선수 주전 명단에 올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인테크 선수와 SK바이오팜 선수는 어떤 부분을 좀 더 갈고 닦아야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이 선수들은 사실은 오늘 공시가 나와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괜찮을 것 뻔했지만 공시 계약 내용을 좀 보시면 이 선수들이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후보군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나인테크 후보생 설명을 드리면 우선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에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공시나 계약 공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는 계약 금액과 그 공시에 나온 계약 금액인데요. 두 번째로 볼 때 이 계약 금액 자체가 매출액 대비 몇 프로나 되는지, 시가총액 대비 몇 프로나 되는지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나인테크는 제가 봤더니 매출액 대비 21%나 되는 계약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자세히 봤더니 핵심은 이 선수는 계약 기간에 있습니다. 계약 기간에 봤더니 2022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횟수로 4년 또는 3년 이후까지 2025년 12월 30일까지 계약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면 이 계약 금액을 3분의 1 하면 되고요. 4년이라면 4분의 1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금이 크다 하더라도 이슈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트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계약 금액이 굉장히 20%를 꺾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급등이 나오지 않고 분봉 흐름을 보면 이렇게 한번 쭉 쏘고요. 실제로 내용을 봤더니 계약 기간이 너무 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못 간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 선수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출전을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데 밀렸기 때문에 21선 돌파를 못했어요. 구름대 하단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계약 금액도 좋은데 계약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출전시키기는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은 제가 봤을 때 내일 하락하고 내일도 출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바이오팜은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계약 공시가 나와 있는데요. 계약 금액은 270억 규모의 의약품 계약입니다. 하지만 SK바이오팜 시총이 굉장히 크죠. 시총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보시면 5조 6천억입니다. 5조 6천억에 207억은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고 매출액 대비해서는 5%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약 일정이 11월 28일 오늘부터
2월 28일, 내년 2월 28일이니까 12일, 3개월 만에 계약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이 작다. 이런 이슈 때문에 크게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차트 크게 보면 둘 다 똑같은 계약인데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약금만 볼 게 아니라 계약 기간도 확인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양봉 도지입니다. 5일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내려온다면 21선 67,5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인테크 선수, SK 바이오팜 선수 둘 다 오늘은 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인테크 선수 그리고 SK 바이오팜 선수는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면 조금 더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나인테크 선수 LG전자와 138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제조 장비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요. 계약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차트상 흐름을 볼 때 흐름이 예상했던 만큼 크게 나오지 못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21선 돌파를 하지 못했고요. 따라서 아직은 벤치에서 조금 더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또 다른 호재, 또 다른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 바이오팜 선수 미국 자회사인 SK 라이프 사이언스와 207억 규모의 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4.96%에 불과한 규모이기 때문에 역시 벤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따라서 좋은 공시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공시는 어떻게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지까지 이용준 감독님께서 세세하게 봐주셨습니다. 오늘 시조에서는 따라서 포바이포 선수가 최종적으로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자, 계속해서 B조 후보생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B조 후보생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먼저 NP 선수 이름 올리고 있고요. 인텔리안테크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플바이오 선수까지도 일단은 후보군 명단에는 올라 있는데요. 각각의 선수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NP 선수입니다. 오늘 0.15% 상승이 나왔고 6,550원의 종가 형성해주면서 무난한 컨디션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메타버스 그리고 XR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선수도 함께 만나보고 계신데요. 1.55% 상승하면서 72,200원의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무선 통신 장비 제조인데 오늘 우주항공 이슈와 관련해서 상승이 좀 나와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피플바이오 선수도 보시죠. 피플바이오 선수는 10.27% 오늘 B조 선수단 중에서는 가장 좋은 컨디션 보여줬습니다. 14,500원 종가 형성해줬고요. 주요 포지션은 알츠하이머 혈액 진단입니다. 네, 이렇게 B조의 명단에 후보군으로서 이름을 올린 선수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용준 감독님, 네. B조에서는 어떤 선수가 가장 눈에 띄던가요? 사실은 좋은 선수가 2명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블로 선수를 출전시킬 텐데요. 먼저 NP라는 선수하고요. 인텔리안테크 제가 출전시키겠습니다. 네, NP 선수와 인텔리안테크 선수 사실 주전 명단을 굉장히 까다롭게 올리시는 걸로 유명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로 네.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겠다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네. 지금 딱 들어가면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골을 넣는 것이 임박한 선수들이다. 네, 지금 가면 바로 넣을 수 있다. 네. 바로 제가 단기적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NP하고 인텔리안테크 선수를 추천을 바로 시키겠습니다. 네. 제 B조 말씀드리기 전에 노란톡방에 대해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걸 건데요. 오늘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한국 가나의 그 점수를 맞추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분 5분을 뽑아가지고요.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한국, 가나 점수 확인하시고 제가 추천전 선수들은 잘하는지 내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가나 과연 몇 대 몇인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P 먼저 말씀드릴게요. MP 같은 경우는 지금 큰 화두이죠. 지금 광고 콘텐츠 기획인데 이 종목 또한 재벌집 막내 아들과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레몽레인 제가 와일드카드 선수로 출전시킬 때 그때 이미 지난주 월요일부터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슈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 시청률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린 10.8% 나왔습니다. 10.8%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최신 예차, 그러니까 어제죠. 일요일 날 시청률이 14.9로 끝났습니다. 15%에 육박했는데 TVN의 송중기의 빈센조가 15%를 찍고 마감됐거든요. 굉장히 잘 봤던 드라마인데 지금 이제 2주차 벌써 14.9가 나왔기 때문에 재벌집 막내 아들은 이제 시작되는데 거기에 옥석을 가려야 되는 시점이고 MP라는 선수는 지금 출전시키면 바로 급등이라는 골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MP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MP가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 레몽레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MP 같은 경우는 지주사가 위즈익 스튜디오인데 위즈익 스튜디오가 35%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위즈익 스튜디오가 20%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몽레인과 MP의 위에 위즈익 스튜디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즈익 스튜디오 위에는 컴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패밀리 그룹인데 MP가 가면 레몽레인 가고 레몽레인 가면 위즈익 스튜디오가 이렇게 흐름이 될 텐데 어떤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갈지는 시장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저는 감히 레몽레인 한번 상한가라는 골을 크게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MP가 한번 넣어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MP도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날 11월 28일 29%를 찍고요. 종가 24%로 마감됐는데 이게 이슈가 끝났다면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슈가 끝나면 이렇게 내려와야 정상입니다. 내려와야 정상인데 내려오지 않고 이 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고점의 바닥을 만들었다. 고점 바닥인데 윗골을 달리긴 했지만 한 번 더 기사가 나오거나 이런 흐름대로 또 금요일까지 또 기다리잖아요. 드라마를 기다리면서 또 좋은 기사가 나온다면 여기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OTT 시장에서 국내 영화가 6년 만에 이제 재개가 되는 거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또한 여기서 한다면 더 큰 시청률 또는 더 큰 매출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MP, 레몽레인, 위즈익 스튜디오 보시면 되는데 저는 MP가 차세대 선수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NP. 일단은 B조에서 첫 번째로 주전 명단에 올려주신 바로 그 선수입니다. 지금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하고요. 자, NP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재벌집 막내 아들과 어떤 관련이 있겠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분 구조로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용준 감독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메타버스 섹터에서도 대장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흐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P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바로 출전을 시켜도 골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컨디션 보여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텔리안테크 선수도 함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영예를 누리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인텔리안테크는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MP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강한 결정력 있는 선수라고 출전을 한 거고요. 인텔리안테크는 재료가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시스트나 수비수로 제가 출전을 시킬 텐데 우선 기업 개요를 보면 위성통신 안테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 이런 관련 이슈로 지금 종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인텔리안테크 한번 캐스팅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보는 인텔리안테크는 재무도 우량하고요. 오늘 또 기사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출전을 안 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사를 봤더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가 장중에 주가 상승이 됐는데 그 이유가 윤 대통령이 우주 정책 로드맵 발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우주 사업은 갈수록 부각되는 부분이고 지금이야 재벌집 막내 아들이 가장 큰 이슈이긴 하지만 이게 언제 또 줄어들 때는 또 이렇게 우주 이슈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수비수로는 출전시키기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밑줄 그어놓은 게 지난주네요.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인데 이 구간이 11월 24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바로 올랐던 건데 더 올랐죠. 오늘 고가 대비 4% 올랐는데 지금 윗골이 음봉이 달긴 했지만 저는 이런 흐름대로라면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주 정책 로드맵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정배열 우상향이기 때문에 흐름상으로는 눌릴 수도 있죠. 눌릴 수도 있지만
큰 추세는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텔리안 테크 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도 재무도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재무 보더니 굉장히 우량하더라고요. 유보율도 있고 매출도 좋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레옴시티 이슈도 있습니다. 지난번 이슈를 봤더니 레옴시티 통신망 구축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주정책 로드맵, 레옴시티에 대한 수혜 두 개가 있는 인텔리안 테크도 수비수로 충분히 추천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NP가 공격수라면 인텔리안 테크는 수비수로서 기용을 하겠다라고 이용준 감독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자, 인텔리안 테크 지금 무선 통신 장비 제조를 주요 포지션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가 오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을 했습니다. 자, 내년에 한국형 나사라고 하는 우주항공청을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겠다라는 구상을 안고 오늘 출범한 새로운 추진단인데요. 자, 그런 만큼 앞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기관 인텔리안 테크 선수 충분히 수비수로서 활약을 해줄 걸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주전 명단에 역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플바이오 선수는 벤치행이 됐는데요. 네. 자, 피플바이오 선수가 갖고 있는 재료 자체는 좋게 보는 그렇습니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왜 그러면 타이밍상 약간 선수를 추천시키기 애매한 타이밍이 됐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피플바이오 차트 보면서 제 기사를 설명해 드리면 맞을 건데 오늘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세 선수 중에 가장 큰 피지컬과 가장 큰 기량을 가진 후보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왜 피플바이오 하지 않았을까 의구심할 수 있는데 제가 감독이라면 피플바이오는 지금 시점에서는 출전시키기는 좀 모호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11월 21일입니다. 이날 장대 음봉이 나온 날입니다. 이날 똑같은 재료가 나왔어요. 피플바이오 알츠하이머병 혈액검사 브랜드인 알촌을 론칭한다. 이게 혈액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진단하는 이슈인데 이미 한 번 이슈가 나와 있고 오늘도 똑같은 이슈입니다. 오늘도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혈액으로 치매 조기 진단 피플바이오 시장 개척 본격 시동 건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기사 제목만 다를 뿐이지 이미 11월 21일 날 장대 음봉을 한번 해먹었던 기사를 오늘 28일 다시 한번 기사를 내서 급등을 한번 시켰습니다. 분봉상 흐름을 보면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피지컬을 주면서 실력을 뽐내다가 횡보를 해서 이제 흐름을 좀 멈췄는데 그래도 내일 상승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이 선수가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지만 제가 감독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미 2번 제로를 냈고 체력을 보여준 이 선수 같은 경우는 3번째 나온다면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피플바이오는 저는 출전시키지 않겠다. 하지만 이 선수를 무시하거나 이 선수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한 번 그리고 오늘 2번 재료를 소진했기 때문에 또 체력이 소진됐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은 거니까 한번 내일 흐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피플바이오 이미 체력이 소진된 선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피플바이오 선수 벤치행을 하게 됐는데요. 혈액 진단 키트를 통한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컨디션 보여줬습니다만 오늘 이 아니라 내일 시장에서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줘야 하는 게 오늘 B조, C조, A조에 나온 선수들의 숙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피플바이오는 이미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체력을 소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좋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벤치에 조금 앉혀두고 쉬게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선수 기용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B조에서는 NP 선수 공격수로서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인텔리안 테크 선수는 수비수로서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A조에는 어떤 선수들이 후보군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A조 포진 선수들입니다. 자, 먼저 한국테크놀로지 선수 이름 올리고 있고요. 유일에너테크 선수, 미스터 블루 선수까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선수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한국테크놀로지 선수입니다. 12.8% 오늘 아주 좋은 컨디션 보여줬고요. 1,19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요, 가전제품, 정보통신장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중국 전자제품 중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샤오미의 국내 공식 총판으로서
또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 계속해서 유일 에너테크 선수도 보시죠. 1.73% 상승이 나와줬고 26,60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친환경 에너지 장비, 전기차, ESS, 수소 연료 전지, 태양광 전지 등 제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스터 블루 선수도 보시죠. 오늘 14.62% 역시 아주 좋은 컨디션 보여줬습니다. 6,90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만화, 웹툰, 소설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A조에 오른 후보생 명단도 만나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A조에서 최종적으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사실은 미스터 블루 선수 굉장히 좋은데 네. 그래도 저는 이 선수를 추천시켰습니다. 한국 테크놀로지. 네, 한국 테크놀로지 선수.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튬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죠? 네, 사실은 이 선수가 앞으로 숨겨진 대박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네.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이용준이 잘 맞추니까 이용준만 믿고 하시면 안 된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제 기준을 드리는 거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제가 한국 테크놀로지가 숨겨있는 진주가 될 수 있다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조에서 감히 미스터 블루를 제치고 추천을 시키는 겁니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두 가지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선수는 작정을 하고 출전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사우디 공장 MOU 체결인데요. 사우디라고 하면 지금 레옴시티 관련 이슈가 많잖아요. 첫 번째로 이 시장을 지금 가장 흔드는 게 레옴시티 하고요. 리튬인데 물론 재벌집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오늘 두 개에서 기사를 냈는데 하나는 사우디 공장 MOU 체결, 두 번째는 정관을 개편했는데 자동차 부품 사업을 접고 리튬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정관을 하고요. 공시를 냈고 개정 전후를 봤더니 정관 내용에 탄산 리튬 채굴, 정제, 가공, 유통, 판매업을 하겠다 이렇게 딱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정관을 개편할 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리튬 사업도 하고 사우디 사업을 할 테니까 나한테 수급을 나한테 지원해줘 또는 나한테 나를 매수해줘 이렇게 느낌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차트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윗골에서 장대 양봉을 윗골을 달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내려오는 차트 모양이 맞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는데요. 빨리 올라갔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내려오지 않고 바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우디와 리튬을 두 개로 의도적으로 잡아버린 이 선수. 내일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다면 바로 급등이 나올 거고요. 바로 출전해서 몇 골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자기가 적응을 잘 못한다면 무너질 수 있는데 끼가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가가 보면 27%나 올랐거든요. 분봉 한번 보시면 놀랄 텐데 장 초반에 이렇게 급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렸는데 내용을 봤더니 두 가지 이슈, 리튬과 사우디 이슈를 갖고 있는 이 한국 테크놀로지 선수를 제가 강력하게 출전시키겠습니다. 네, 강력하게 출전시키겠다라고 주전 명단에 올려주신 A조의 선수는 바로 한국 테크놀로지 선수입니다. 자, 서보산업과 지난 25일에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가설재 공장과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업무 협약 MOU 체결했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자, 그리고 신사업의 일환으로 2차 전지 핵심 소재죠. 리튬을 사업 목적에 포함시키겠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리튬 관련주들 연일 계속해서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 모습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한국 테크놀로지 선수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진주 같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스터 블루 선수는 충분히 좋은 선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유일 에너테크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궁금해요. 유일 에너테크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실력을 좀 쌓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선수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2차 전지라는 재료가 지금 약간은 소외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유일 에너테크는 추천 안 시킬 건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전문가가 신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 전문가는 저런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날 장을 대할 때 예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유일 에너토크는 뭐 재료가 우선 신선하지 않고요. 딱 보면 22,000원이란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단기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국 테크놀로지는 단기 고점에서 윗꼬리 달렸지만 재료가 신선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보자고 하는 거고 유일 에너토크 선수는 2차 전지라는 재료가 언제적부터 2차 전지가 흘러온 거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한 유일 에너토크는 내일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벤치에 좀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일 에너테크 선수는 벤치행을 면할 수 없었던 이유 이용준 감독님께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리튬 관련주로서 시세가 나온 바가 있는 그런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지금 주전 명단에 올리기에는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스터 블루 선수도 뭐 간단하게만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미스터 블루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트렌디한 선수이고 미스터 블루도 지금 출전하면 바로 골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미스터 블루는 차트 보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KB증권에서 미스터 블루 재벌집 막내 아들 웹소드 훈풍 기대한다고 이미 보고서가 나와서 한 번 나왔고 게다가 오늘 공시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 차트에 보면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좀 하나 걸리는 게 이겁니다. 지금 제가 세팅값을 이렇게 화살표 나오는 게 해놓은 게 뭐냐면 화살표가 나오면 단기 과열 지정이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걸리긴 하는데 단기 과열이 걸리더라도 30분의 거래가 한번 되더라도 미스터 블루 선수는 크게 점수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노란톡방에 한국 대 가나 점수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시 후에 미스터 블루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 선수도 일단은 A조에서 주전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역시 기량이 좋은 선수이고 바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봐도 충분한 선수라고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역시 좋은 이슈까지도 함께 달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잠시 후에 이야기를 더 해주시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방송 계속 지켜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보고 잠시 후에 와일드카드 선수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역시 돌아왔습니다. 과연 지금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와일드카드 선수, 활약이 기대되는 와일드카드 선수는 과연 어떤 선수일지 오늘도 이용준 감독님께서 각 선수들의 장점들을 한데 모아서 꼼꼼히 살펴보면서 와일드카드 선수를 골라 오셨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공개가 될지 자,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선수 미스터 블루 선수가 여기서 등장하네요. 네, 사실은 깜짝 등장입니다. 유튜브나 지금 시청하신 분들은 왜 미스터 블루 좋은데 캐스팅 출전을 안 시키지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와일드로 출전시키기 위해서 좀 감춰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스터 블루 내일부터 흐름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골을 넣을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이 환경이고 미스터 블루 선수 체력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오늘 수급도 있고 관심도 있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 선수를 제가 꼼꼼하게 지금부터 와일드 카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미스터 블루가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 이슈로 오늘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뭐 레몽레인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재벌집 막내 아들 수혜주 중에 이제 진주와 옥석을 가리는 시점이 됐고 키 맞추기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섹터만 말로 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웹소설 훈풍에 미스터 블루가 한번 치고 나갈 때 이제 골을 넣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미스터 블루는 실제적으로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업, 만화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만화를 웹툰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미스터 블루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 여기 바닥에서 여기까지 30%가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미스터 블루 차트를 길게 보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고 차트를 좀 보면 이게 보시면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동그라미 친구가 거래량인데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 보십시오. 미스터 블루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15,000원에서 4,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져 절반의 절반까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물을 만났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 골을 넣고 해트트릭을 기록한다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 지금 시점에서 노란톡방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미스터 블루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레몽레인 맞춰드렸잖아요.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YTN도 그러고 월요일 날 쉬었다가 말씀드린 와일드카드 종목이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블루 흐름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셔야 되는데 재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벌집 막내 아들 웹소설 훈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드라마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드라마를 기다리기엔 너무 갈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을 결제를 하고요. 웹툰을 먼저 보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일평균 서비스 이용 매출이 약 10배가 늘었다 합니다. 2배, 3배도 아니고 10배가 늘어있는 웹툰의 매출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사이드 이슈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부터 29일부터 30일까지 K북 저작권 마켓이라고 해가지고요. 세계 12개국 53개사가 참여하는 이런 행사를 마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행사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 웹툰, 웹소설 기반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설명을 좀 드리면 해외 저작권에 대한 수출 계약도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게다가 문체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지금 지옥이라는 OTT, 킹덤, 사내 맞선, 재벌집 막내 아들, 한국 드라마들이 다 웹툰을 기반해서 이렇게 드라마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재벌집 막내 아들을 포함해서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면 미스터 블루는 웹툰 관련주니까 웹툰을 먼저 보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웹툰은 재밌지만 드라마가 재미없는 경우도 있고 웹툰은 별로지만 드라마가 재밌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웹툰만큼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다고 합니다. 똑같이 각색하는 경우도 있고 달리 각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웹툰의 매출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미스터 블루를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하지만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캐스팅하고 공시를 봤는데요. 장 마치고 공시가 내일부터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단기 과열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됩니다. 물론 이 30분에 한 번 거래가 된다고 해서 나쁜 거냐, 올라갈 게 못 올라가는 거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제가 30분에 한 번 거래되는 미스터 블루의 좋은 자리가 혹시 나온다면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략을 해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재벌집 막내 아들 시청률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레몽레인 와일드카드로 가지고 와서 43% 급등을 나왔고요. 그러면 다음 종목을 제가 고민하다가 갖고 온 게 오늘의 와일드카드 선수인 미스터 블루입니다. 미스터 블루 꼭 관정해 놓으시고 앞으로 나올 세부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략을 해볼 테니까 오늘은 축구 보시고 내일 제 노란톡방에서 같이 만나면 큰 수익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실 A조에서 이름을 올렸던 선수인데 미스터 블루 선수가 오늘의 와일드카드 선수로서 공개가 깜짝으로 됐습니다. 자, 저희가 우루과이전을 시청을 할 때 이강인 선수가 또 교체 명단에 출전을 해서 굉장히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줬던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강인 선수 같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미스터 블루 선수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는 바로 미스터 블루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스터 블루 플랫폼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 웹소설 보기 서비스가 제공 중이라고 하죠. 자, 드라마 방송 이후에 재벌집 막내 아들 웹소설 일평균 서비스 이용 매출이 약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미스터 블루에서 웹툰의 웹소설의 게임까지 이렇게 삼각편들을 구축을 하면서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로 활용이 되고 있는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의 그런 부분들을 또 펼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 선수 다만 공시가 하나 있습니다. 3일간 단기 과열에 걸린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용준 감독님 노란톡방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와일드카드 선수, 미스터 블루 선수까지 깜짝으로 공개가 되는 모습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용준 감독님, 미스터 블루 선수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오늘 참 여러 가지 주전 명단 선수들 살펴보면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잣집 둘째 아들,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쵸? 재벌집 막내 아들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보는 시선이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지금 이슈는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수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 내에서 보시면 수익 보기는 정말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네, 남은 내일 장도 이렇게 이용준 감독님의 전략대로 따라오시다 보면 승리의 함성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죠.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명장의 승리 전략 노란톡방에서 함께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용준 감독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